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삼의 포석 ING 시간입니다. 자, 예전에 제가 바둑을 배울 때는 어리거나 또는 젊은 기사들은 초반부터 끝날 때까지 패기 넘치게 바둑을 둬라, 기세에서 밀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이제 좀 노장 기사가 되면은 좀 바둑을 좀 노련하게 두고 좀 느슨하게 유장하게 둬도 괜찮은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오히려 좀 반대가 됐어요. 오히려 노장 기사들이 패기 있는 바둑을 두고 어릴수록 굉장히 노련하고 또 뒤에서 집중력이 돋보이는 그런 바둑을 많이 두는데요. 자,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어리고 젊은 기사들이 이 눈목자 걸침을 하면은 선생님한테 약간 꾸중을 들을 때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전혀 안 그렇죠. 이 눈목자도 한 칸이나 날일자 못지않게 아주 훌륭한 걸침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 특히 일본 바둑에서는 이 눈목자 걸침은 젊은 기사들은 도전은 안 되는 수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이론은 싹 사라졌죠. 자, 이 눈목자 걸침도 훌륭한 걸침이고요. 자, 오늘은 이 눈목자 걸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눈목자를 걸쳤을 때 흙이 받을 수 있는 수법은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입구자 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한 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한 칸을 뛸 때는 주변에 이쪽에 이렇게 흙돌이 있을 때, 걸쳐져 있을 때 위로 한 칸 뛰는 수를 많이 둡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는 논외로 치겠고요. 나중에 이제 혹시 기회가 닿으면 제가 이 한 칸 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협공을 한다면은 이렇게 한 칸 낮게나 또는 두 칸 낮게 또는 이렇게 두 칸 높게 두는데요. 보통은 이제 협공을 할 때는 한 칸 낮게 하는 기사들이 가장 많습니다. 자, 이 변화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백이 둘 수 있는 수는 이제 예전에는 거의 100% 모든 기사들이 다 3-3을 붙였고요. 가끔 가다가 이제 이렇게 위로 붙이는 기사들도 있었는데 아주 빈도수가 이 3-3 붙이는 수에 비하면 현격하게 낮은 빈도수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요즘에 가끔 연구되는 수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한 칸 뛰는 수가 있는데, 우선은 3-3에 붙이는 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3 붙이는 수는 흙이 이제 받는 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많이 드는 수는 역시 이렇게 젖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아래로 젖히는 거는 백이 늘기만 하더라도 다음에 이제 호구를 친다던가 해야 되는데, 이때 한 칸을 띄면 흙이 이제 다음에 백돌이 이런 식으로 공격을 오면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흙은 이제 여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씌우는 수가 워낙 좋기 때문에 흙이 불만인 포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흙은 어지간해서는 물론 이렇게 아래로 이 선으로 젖히는 수가 있긴 있는데, 어지간해서는 밑으로 젖히는 수는 도선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쪽으로 많이 젖히고요. 자, 백은 여기를 끊는 게 기본 정석이고요. 자, 이렇게 단수를 치고요. 나갈 때 이렇게 단수를 치고 나가면 있는 게 정석인데요. 여기서 수순을 잠깐 비틀어 볼까요? 자, 예전에 제가 배울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단수를 치고 이렇게 단수를 치면 백이 늘질 않고 바깥쪽으로 끊는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잡아야 되겠고요. 단수침은 있고, 자, 이렇게 장문을 씌워서 물론 흙이 지분 많이 챙겼지만 바깥쪽 백이 확실하게 이 한 점을 제압을 했기 때문에 백이 좋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순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여기 밑을 붙이고 젖힐 때 끊으면 흙은 중앙 쪽으로 단수를 치는 것이 아닌 이 선을 먼저 단수를 치고요. 그냥 나갈 수밖에 없죠. 그 위로 다시 단수 치면 이것도 역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만약에 백이 밑으로 단수를 치는 거는 흙이 빵 따냄을 해서요. 다음에 단수를 치더라도 있게 되면 여기 잡을 수밖에 없죠. 이 빵 따냄도 두텁지만 나중에 또 바로 이렇게 단수 치고 넘는 수법까지 있기 때문에 이 백돌이 굉장히 무거워졌습니다. 백은 5집밖에 나지 않았지만 흙은 바깥쪽이 워낙 두터워서 이거는 흙이 아주 좋은 결과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확한 수순이 백이 끊었을 때 여기를 단수를 치고요. 나가게 된다면 위로 단수를 치고 늘 수밖에 없고요. 밑에 꽉 이으면 이제 백은 이제 꼬부려야 되겠고요. 꼬부리는 수로는 가끔 이제 이렇게 입구자 하는 것도 제가 보긴 봤는데요. 예전에는 물론 입구자로 많이 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걸 먼저 밀고요. 여기를 계속 젖혀서 밀면 이렇게 두고, 이거를 젖히는 거는 끊고요. 다음에 백이 어딘가를 늘어도 늘고 막는 것까지가 거의 흙에게 선수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젖히는 거는 끊어서 백이 곤란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은 가만히 늘어야겠고요. 자, 이 형태는 이제 흙이 바로 막아두고 손을 뺄 수도 있습니다. 큰 자리를 둘 수도 있고요.
또 그냥 막는 것보다는 흙은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단수를 치고 이렇게 막아서 단수를 칠 수밖에 없죠. 이제 나중에 끝내기 할 때 이렇게 일선까지 단수를 치는 수가 흙에게 집으로는 이득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환은 초반에는 보류를 하고요. 옛날에 뭐 그냥 이렇게 막는 사람도 있었는데 초반에는 보류를 하고요. 우선은 우상기를 이렇게 한 칸이나 또는 입구자 정도로 지켜서 모양을 크게 만드는 것이 우선은 중요합니다. 뭐 그렇다고 초반에 백이 여기를 꼬부리진 않을 거거든요. 이제 백도 이제 큰 자리를 서로 흑백간에 두다가 이제 어느 정도 모양이 정리가 되면 그때는 이제 흙도 단수를 치고 막아서 정리를 하는 것이 올바른 포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구자도 어느 순간부터는 잘 두질 않고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입구자보다 그냥 막는 수를 많이들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흙이 선택할 수 있는 수법은 이렇게 씌우는 것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쪽을 두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흙이 대역공을 하면 백은 입구자를 나가야겠고요. 이때 흙이 이렇게 잡으면 자, 여기 밀어서 다음에 흙이 한 칸을 떼면 여기 삼선을 붙이는 것까지가 기본 정석입니다. 하지만 이 형태에서는 여기를 협공하는 기사도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흙은 상변의 모양을 크게 키워서 우변과의 큰 모양을 형성하려고 이 포석을 썼는데 자, 이거는 작전의 일관성이 없는 포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작전의 일관성을 계속 유지해 나가려면 흙은 협공보다는 한 칸을 띄어서요. 자, 이때 백이 찌르면 자, 여기를 그냥 맞게 됩니다. 이때 백이 한 점을 잡으면 이렇게 있는 것까지가 기본 정석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죠. 자, 이것도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위로 있는 기사도 많았는데요. 이렇게 위로 있는 수는 최근에는 잘 안 둡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여기를 온다거나 했을 때 밑을 내려서 붙이는 수법도 있고요. 뭐 이렇게 바로 붙인다거나 하는 수법들이 있고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위쪽으로 이어졌을 때 이 백돌 한 점이 준동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뒷맛이 흙이 고약하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대부분 모든 기사들이 이쪽을 입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하 쪽은 정석의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는 백이 여기를 밀었을 때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게 이제 준비가 돼 있어야 흙도 여기를 씌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흙이 그냥 있는다거나 하는 거는 백이 늘어서 머리도 내밀면서 아주 큰 집이 났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불만입니다. 여기서는 흙은 젖혀야겠고요. 이때 이제 백이 단수를 쳤을 때가 숙제인데요. 자, 이때 그냥 있거나 하는 거는 여기를 단수를 쳐서 다음에 흙이 나가더라도 석점 단수를 잡으면 이거는 흙이 아주 망했죠. 좋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흙은 아래로 단수를 치는 게 좋은 수법이고요. 백은 잡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이쪽을 단수를 치고요. 백은 이을 수밖에 없고 자, 이때 여기를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이 끊게 된다면 이쪽을 젖혀서요. 자, 여기 주목해야 될 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 두 칸 높은 협공일 때는 백이 막아서 이 흙이 잡힙니다. 여길 잇더라도 이쪽을 젖히게 되면 한 집을 내더라도 잇고 이을 수밖에 없죠. 단수니까. 자, 이때 이을 수밖에 없을 때 백이 일선에 빠지게 되면 어디를 두든지 간에 바로 단수가 되기 때문에 흙이 잡히게 됩니다. 자, 반대쪽으로 이렇게 있는다고 하더라도 이걸 젖히면 역시 똑같이 한 집을 낼 수밖에 없는데 방금 전하고 아주 똑같죠. 모양이 이렇게 하고 일선 내려서면 바로 단수가 되기 때문에 역시 흙이 안 됩니다. 하지만 흙이 한 칸 역공을 했을 때는 흙이 한 칸 역공을 하고 방금 전처럼 됐을 때는 백이 젖힐 때 이렇게 단수를 치고 한 점을 잡을 수밖에 없죠. 그때 꽉 있게 되면 어디든지 있게 되면 흑돌이 살아가면서 백돌이 전부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 백은 아직도 공격 대상이기 때문에 이 모양은 백이 아주 크게 망한 꼴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백이 이쪽을 먼저 끊는다고 하더라도 흙이 있게 되면 단수를 칠 수밖에 없는데요. 한 점을 잡으면 꽉 이어서 자, 다음에 이제 중앙을 나가게 되면 이건 역시 이 백돌도 잡히고 바깥쪽도 지금 백이 파탄이죠. 이건 뭐 바로 바둑이 끝났다고 말할 정도로 말해도 무방할 정도로 지금 백이 아주 좋지 않은 결과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한 칸 역공하고 씌웠을 때는 이렇게 한 칸 역공하고 씌웠을 때는 백이 찌르고
흙이 막았을 때 미는 건 젖히는 수로 인해서 백이 안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 젖히는 수를 둘 때는 두 칸 높은 협공이냐 한 칸 낮은 협공이냐를 자세히 살피고 둬야 되는 겁니다. 한 칸 낮은 협공일 때는 젖히는 수가 되고 두 칸 높을 때는 이렇게 씌우는 수가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 정석의 마무리는 결국은 이렇게 한 점 잡고 꽉 있는 것까지가 일반적인 정석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상기를 걸칠 때는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한 칸으로 걸치는 수를 많이 두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변의 폭이 아주 좋아지죠. 그래서 우상기를 걸치는 수도 물론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걸쳤지만 최근에는 변 쪽에서 걸치는 수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변 쪽에서 걸칠 때 흙이 이렇게 받아주면은 두 칸을 띄어서 자세를 잡았죠. 이 정도면은 물론 어느 정도 공격은 당하겠지만 그렇게 심하게 공격당할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백도 충분히 둘 수가 있습니다. 우하기 10도 많이 확보했고요. 그래서 백도 충분히 둘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흙이 이런 식으로 협공을 하는 거는 한 점을 괴롭히기 위해서 협공을 하는 거는 여기를 하나 붙이고요. 흙은 젖힐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쪽을 끊습니다. 자, 이 모양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이 우하기 쪽에서 눈목자 걸치고 협공하니까 3, 3 붙여 끄는 모양이랑 모양은 좀 달랐지만 결국은 똑같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석이 이제 제가 이렇게 된다고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이렇게 꼬부릴 수도 있겠고요. 자, 이 모양은 백이 그냥 입구자를 해도 되는 모양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상변의 흙돌이 간격이 굉장히 넓은데 입구자로 인해서 백돌이 확실히 살았고요. 나중에 침투를 하면은 백이 양쪽이 두텁기 때문에 흙이 견디기 어려운 전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형태는 그냥 협공을 해서 붙이고 끊게 되면은 가장 알기 쉽게 입구자 이 모양만 하더라도 백이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흙은 협공을 하는 수를 선택을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두는 것이 이 형태의 정수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칸으로 협공할 때는 협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입구자를 하는 것이 이 모양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수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백이 이렇게 미는 거는요, 받아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어디를 압박하든지 압박을 하고요. 흙이 어딘가를 압박을 했다고 치고요. 다음에 백이 이렇게 느는 거는 날일자를 해서 우상기 집도 그리고 상변의 집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됐고요. 우변의 집도 어느 정도 10집 이상 15집 정도 확보가 됐고 무엇보다 이 백돌 석점이 아직도 계속 미생마라는 것이 백에게는 걸림돌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이렇게 젖히거나 하는 것도 역시 백이 이런 식으로 맥점을 구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두면은 결국은 이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늘거나 이어서 이것도 흙이 충분히 싸울 수가 있겠고요. 흙은 이제 바깥쪽을 끊어서 싸우는 것도 가능한데요.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싸움이 된다면 전투가 벌어진다면 주변에 흙돌이 응원군이 많기 때문에 백보다는 흙이 수월한 전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흙이 입구자를 했을 때 백이 미는 수는 사그러들었고요. 이제는 잘 두질 않습니다. 자, 요즘엔 어떤 변화를 선택을 하나요? 요즘에는 입구자를 하면은 바로 이 선을 붙입니다. 자, 바로 이 선을 붙이게 되면 흙은 이쪽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우선은 이제 안쪽부터 보겠습니다. 안쪽 젖힘은 늘어서요. 다음에 끊으면 이 한 점이 바로 잡히기 때문에 흙은 가일수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예, 이렇게 양호구를 쳐서 가일수를 해야 됩니다. 자, 이때 이제 또 우변을 공격당하면 백이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백은 두 칸을 벌려야겠고요. 자, 이때 흙이 다른 곳을 손 빼고 다른 곳을 둔다면 백이 날일자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여기도 집이 어느 정도 10집 가까이 생기면서 상변의 모양도 상당히 축소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에서의 날일자는 대세점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흙은 여기서 이렇게 날일자를 해야겠고요. 백도 이 선으로 날일자 하는 것까지가 최근에 연구된 가장 근래에 많이 두어지고 있는 이 형태에서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날일자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초반에 끝내기 하는 것 같아갖고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 날일자가 없으면 어떤 수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이영구 8단과 강동영 9단이 이런 식의 대국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손을 빼고 다른 큰 자리를 뒀습니다. 그 당시에 흙이 이제 이 백돌 넉점을 어떻게 공략했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날일자 하는 거는 백이 막아서 다음에 민다고 하더라도 뛰어나가면 심한 공격이 안 되죠. 그리고 이 모양은 언제든지 백이 호구를 치면
두 집 내고 살아있기 때문에 큰 문제거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형태에서는 이렇게 이선을 붙이는 것이 아주 좋은 맥점이 되겠고요. 방금 전에 날일자 했을 땐 백이 막아서 심한 공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혹 뒤로 물러서 받으면 늘어서요. 이거는 방금 전이랑 좀 달라졌습니다. 자, 이렇게 둔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끊기는 수가 있기 때문에 호구를 친다던가 해야 되는데, 자, 이걸 밀고 막을 때 계속 잡으러 가면 아직도 이건 못 살았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생사가 위험할 정도로 백이 아주 답답하게 됐는데요. 이건 백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 선을 흙이 붙인다면 백은 안쪽으로 받기에는 안에서 활로가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바깥쪽을 젖혀야 되는데요. 자, 흙은 이때 다채로운 수법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젖히는 것도 가능하고요. 느는 것도 가능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 이 모양에서 가장 깔끔한 맥점은 여기를 한 칸 띄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백이 위에서 막아주면 끼워 이어서 다음에 이쪽을 잇는 건 이렇게 단수를 쳐서 지금 백돌이 하염없이 쫓기게 되고요. 흙은 양쪽으로 집을 굉장히 크게 차지했죠. 백이 아주 좋지가 않은 결과가 됐습니다. 자, 이때 백이 이렇게 한 점을 잡더라도 가만히 올라서면 이 백돌 석점이 잡히면서 집이 많이 늘어났고요. 아직도 이 백돌은 확실하게 살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양의 날일자하고 백이 손을 빼면 가장 유력하게 이 백돌을 공격할 수 있는 수법은 여기를 두고 젖힐 때 한 칸을 띈다면 백이 응수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백은 날일자를 하면 이렇게 이선 날일자를 해서 지키는 것까지가 기본 정석이다. 그리고 다음에 큰 자리는 이렇게 한 칸 띄어서 이제 흑백 간에 불만 없는 바둑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이렇게 이선을 붙였을 때 흙이 이렇게 받는 것도 있지만 요즘엔 또 이렇게 바깥쪽으로 젖히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럼 이제 끊는 거는 외길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잡는 거는 단수 치고 이을 때 축으로 잡히니까 흙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흙은 여기를 밀어야 되고요. 자, 이 모양은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수를 치고 흙이 나가면 이쪽을 몰고, 자, 빵 따냄 줄 수 없죠. 흙은 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자, 이 한 점 잡는 건 여길 젖혀서 흙이 잡히게 됩니다. 바깥쪽 두는 건 밀고 늘 때 여길 밀면 다음에 백돌 두 점 단수 쳐서 축으로 잡는 것과 바깥쪽 단수가 되면 이 두 점이 축으로 잡히기 때문에 흙이 망한 결과가 되겠죠. 자, 그래서 흙은 여기서 이 난국을 타개를 하려면 여기를 그냥 젖히고요. 자, 백은 이렇게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단수를 치면은요. 자, 이제는 여기를 젖히더라도 밀면 이렇게 둬서 백이 여기를 나가더라도 흙이 단수를 치고 나갈 때 이렇게 단수를 치면 양쪽의 축을 흙이 동시에 보강이 됐습니다. 따라서 백도 이렇게는 둘 수가 없고요. 자, 백은 여기를 하나 이렇게 단수를, 흙도 이전에 여기를 하나 빠져놔야죠. 여기까지는 빠져두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빠져두고 이걸 젖히고 이걸 나가면 여기를 두고요. 여기서 백이 나가는 거는 단수 치고 막아서 양쪽 축을 흙이 보완을 완벽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백은 여기선 이렇게 밀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밀고 다음에 단수 아프죠? 늘어야 되겠고요. 여기서는 백도 다음에 흙이 이곳을 막게 되면 선수가 되죠. 단수 치고 따낼 때 젖히면 잡히니까. 그래서 원래 이런 이 선은 격언이 있습니다. 흙이 막아서 선수가 되면은 거기까지만 밀어둬라. 이 선은 패망선이지만 두지 말아라 하는 격언도 있지만 흙이 선수를 막아서 선수가 된다면 여기는 밀어라. 어지간해서 밀어라. 이런 격언이 있죠. 자, 이 모양의 결론은 여기까지가 미는 것이 흑백간의 정석이면서 또 서로 불만 없는 포석이 되겠고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걸침의 방향, 예전에는 우상기 쪽에서 뒀지만 요즘에는 넓은 쪽에서 걸친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제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는 한 칸 역공일 때 백이 찌르고 잡은 거로 바깥쪽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 요 정도만 기억해 두셔도
동수들 간의 맞수들 간의 대국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해봤던 재료는 흑의 미니 중국식의 백이 눈목자로 완만하게 걸쳐서 두는 것에 대해서 연구했는데요. 이 공부가 여러분들의 포석의 기량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